제17편 2권 사기세가 2회 오태백세가 두 번째. 오씨, 제후국 오나라에서 탄생한 성씨가 오씨입니다. 오씨는 중국과 한국의 성씨이다. 오씨는 춘추전국 시대 오나라 왕을 기원으로 하며 거룩하다, 가장 높다는 뜻이다. 오성은 중국 유기이다. 중국 오씨의 유래는 춘추전국 시대 중국 양자강 부근의 주나라 제후국이었던 오나라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중국 양자강 부근의 주나라 일적으로 주나라의 고공담보 주태왕의 장남인 오태백을 시조로 하여 희성에서 나왔다. 제후국 오나라는 태백을 초기 군주로 시작하여 하대 자손인 부차왕의 손자인 루왕부터 주나라 천자로부터 오씨성을 하사받아 오씨가 되었으며 비로소 오나라의 왕으로 되었다. 한국의 오씨는 동국 만성부에 의하면 20여 번이 있다고 한다. 주나라의 태왕 고공담보의 아들 태백과 중옹이 고죽국의 백이 숙제로서 하나의 역사를 두 개로 쪼개 조작 이입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동시대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씨가 탄생한 제후국 오나라는 양자강 부근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양자강이 바로 관중에 흐른 장강인 한강, 압록강이었습니다. 영왕 동순가를 추가로 인용합니다. 제7수 왕은 삼강으로 나와서 오호를 순찰하니 누서는 바다 건너 양주에 머무르네. 전함에는 용사들 빽빽히 늘어섰고 항해하는 배마다 준마가 가득하네. 삼강, 상강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여기서는 당시에 장강, 한강, 강강으로서 영왕이 지나온 것을 가리킨다. 삼강에 왜 관중의 장안에 흐른 장강과 한강이 등장하는 이유를 알겠지요. 오호, 삼하정의 사기 세근에 의하면 오호는 구구, 조격, 팽료, 청초, 동종의 다섯 호수라고 했다. 오나라의 금능 앞에 넓게 펼쳐진 호수가 바로 동정호입니다. 양도, 양주로 장안 일대를 가리킨다. 관중지역을 양주라고 했으며 이곳의 흐른 강을 양자강이라고 했습니다. 영왕 동순가의 무대와 상기 중앙아시아의 지도가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백과 중옹, 백이와 숙제. 동시대의 왕이 계승을 양보하고 도망간 왕자가 두 군데 등장합니다. 그 하나가 고죽국의 백이 숙제이고 나머지 하나가 주나라의 태백과 중옹으로. 어머, 이를 어쩝니까? 고죽국이 주나라였습니다. 즉 이들은 동일 인물들로 하나의 역사를 쪼개 한국사와 중국사로 분리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태백, 상나라 때 사람, 성은 희씨이고 주나라 고공담보의 큰아들이다. 자기 대신 동생 계륵에게 지위를 넘기려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채고 동생 중옹과 함께 강남으로 달아나 스스로 구호라 불렀다. 태백의 아들 없이 죽자 동생 중옹이 부족의 수령이 되어 뒷날 오나라의 개창자가 되었다. 일설에는 우에 나라를 세웠다고도 한다. 계륵, 왕계, 상나라 말기의 사람, 주태왕 고공담보의 셋째 아들이자 문왕의 아버지이다. 형 태백과 우중이 아버지가 그를 세워 문왕에게 왕위를 넘기려는 것을 알고 마침내 형만으로 달아났다. 군위를 잇고도 상나라의 신하로 복종했다. 은나라 황제 모을 때 상나라의 조공을 가서 상으로 토지와 말을 받았다. 은나라 황제 태정 2년 영경의 오랑캐를 정벌했지만 패했다. 4년 여무의 오랑캐를 물리치고 은나라의 목사가 되었다. 7년 시호의 오랑캐를 물리쳤다. 11년 예도의 오랑캐와 싸워 이겼다. 나중에 태정에게 살해당했다. 태백과 중옹이 도망간 형만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궁시를 인용합니다. 객관, 정의호의 기해. 태조께서 천명을 맡은 지 3년 만인 갑을 내내 도성은 한양에다가 종하고 고봉을 갈라서 현으로 승격시켰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 갑오 가을 8월에 고봉 동약을 합치고 왕제를 받들어 고양이라 이름을 바꾸었으니 대개 덕양은 곧 형주를 겸한 명칭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곳 형주가 삼국지의 영웅 관우의 혼이 서린 곳으로 덕양이 형주라고 합니다. 형주와 형만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고양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을 다를성, 고봉, 행주, 계백, 왕봉, 덕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고령의 군명을 고양, 대가야, 용천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고원의 군명을 고주, 홍원, 동령이라고 합니다. 고양, 고산, 고원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치의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홍원이란 홍주, 홍성이기도 합니다. 충청도 홍주의 군명을 홍양, 운주, 안평, 해풍, 해흥이라고 합니다. 홍주의 군명 안평은 또한 평안도 안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지리지에서의 형만인 형주는 금강산과 한라산이 접경한 관중 지역이며 삼국지에서 관우가 죽은 형주는 한라산 밑에 제나라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형만으로 도망간 태백과 중홍의 원실체인 백이와 숙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은 질들 재미도 하나인 건가. 벼룩의 부세 꽃인들 근있다 해 낫다니. 그래서 성산문이 이 수양산 아래에서 수양산 덕을 보거나 수양대군의 덕은 고사리 한 토막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수양아 수양아, 백이숙제가 고사리 한 토막이라도 내 땅에 있었던 것 먹은 것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구나. 청사의 길이 남을 절조에 한 점 티를 남긴 것이 한탄스럽구나. 수양아 수양아, 내가 어떤 회유를 한다 해도 내 것은 절대 받지 않겠다 하고 했습니다. 수양대군이란 수양 땅 수양산을 봉지로 받았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되며 백이숙제는 주무왕의 봉기에 반발해서 주나라의 땅인 고죽국 수양산의 고사리를 캐어 먹었지만 나 성산문은 수양대군의 봉지인 곳에서는 그 어떠한 고사리도 캐어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시절을 전해들은 수양대군 세조는 성산문을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청사의 길이 그 절조를 남기면서 동시에 수양산 시절을 남겨서 필자로 하여금 고죽국의 위치를 찾게 도와주시니 그 충심이 참으로 아름다운지고 사기열전, 백이열전의 백이숙제는 고죽국 군주의 두 아들이었다는 구절은 명백합니다. 또한 성산문은 고죽국의 수양산이 상나라를 멸한 주나라의 땅이라고 목숨을 걸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이 있다 해 낫다니. 주무왕의 고죽국의 수양산이라는 의미가 아닌겠습니까? 주무왕의 땅 아니냐는 힐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시조의 아름다운 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당의 국화 앞에서와 같은 관조나 미학적 세 차원의 발견이나 서적을 읊은 것이 아니라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권력 야욕을 앞세운 세력가는 절대 비타협적으로 삼족을 멸하는 징벌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사지가 다 찢기는 거열형에 처해지더라도 같은 하늘을 일고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에 찬 천하의 강호와 온 역사에 던지는 정치 선언문이라는 점입니다. 그 선언문의 내용은 무게가 있고 그 간절함과 치열함이 살아있는데 반도 땅과 산만리나 떨어져 있고 약 2580년 전에 백이숙제의 고사를 빌려 사기열전의 제1편을 장식하는 백이숙제의 도이나 운운하는 도학강이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산문이 자신과 가문의 죽음으로 바로 그 수양산 아래 그 땅에서 벌어진 생생한 주무왕과 백이숙제의 역사를 바로 그 산 아래 그 땅에서 수양대군과 자신의 역사로 생생하게 재현하여 온 천하의 수양대군의 무모함과 자신의 당당함을 선포하는 그 처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수양산이 이 수양산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관중은 자신의 저서 관자 목민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곡식 창고가 가득 차야 비로소 예절을 알며 의식에 풍족해야만 용역을 안다.
위에 있는 자가 법도를 지키면 육친이 서로 화목하여 굳게 뭉치고 사유 즉 예의 염치가 행해지지 못한다면 나라는 망한다 고 했습니다. 제후국의 나라가 이루어질진데 천하의 황제고 윗사람이 법도를 못 지키고 사유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 천하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 가문 전체의 죽음으로써 수양대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산문의 경고대로 성산문이 거열형에 처해 죽은 지 150년도 안 되어서 소위 임진왜란의 첫 내란 위기가 오고 다시 200여 년이 지나서 천하는 떨어져 나가고 붕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산문의 수양산이 바로 백이숙지의 그 수양산일까요? 그렇습니다. 종남산은 수양산인 남산 백두산입니다. 박달산 혹은 백두산이 바로 천하의 맞산인 수양산입니다. 백이숙지의 무대 수양산이 천하의 맞산인 묘향산, 백두산, 금강산, 종남산이었습니다. 사기열전 제1 백이열전에 그런데 주나라에 가서 보니 서백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 무왕이 부왕의 목줄을 받들어 문왕이라 칭하고 동진하여 은혜주왕을 치려고 하고 있었다. 이에 백이숙제는 무왕의 말고삐를 붙들고 가냈다. 부왕이 돌아가시어 아직 장례도 다 치르기도 전에 전쟁을 하려 하니 이 어찌 효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신하의 몸으로 군주를 죽이려 하니 이 어찌 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의 주나라는 고죽국이었던 것입니다. 그 무왕이 은나라를 평정하고 선조이신 단군왕공께서 처음 자리 잡았던 관중의 왕검성에 호경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유왕시대 소위 견흥에 의해 서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 말기의 형제로 끝까지 군주에 대한 충성을 지킨 의인으로 알려져 있다. 백이와 숙제에 관한 이야기는 사기열전에 나온다. 백이와 숙제는 원래 서쪽 변방에 살던 형제로 변방의 작은 영지인 고죽군의 후계자였다. 고죽군의 영주인 아버지가 죽자 이 둘은 서로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끝까지 영주의 자리에 나서지 않으려 했다. 이때 상나라의 서쪽에는 훗날 소주 무왕이 되는 희창이 작은 영주들을 책임지는 서백의 자리에 있었다. 희창이 죽고 그의 아들 희발은 군대를 모아 상나라에 반역하려 했다. 희발의 부하 강태공은 뜻을 같이 하는 제후들을 모아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이때 백이와 숙제는 무왕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간언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효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나라는 상나라의 신하 국가이다. 어찌 신하가 임금을 주살하려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희발은 크게 노하여 백이와 숙제를 죽이려 했으나 강태공이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 하여 죽음을 면했다. 이후 희발은 상나라를 토벌하고 주나라의 무왕이 되었다.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가 망한 뒤에도 상나라에 대한 충성을 버릴 수 없으며 고죽국 영주로 받은 녹봉 역시 받을 수 없다며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었다. 이때 왕미자라는 사람이 수양산에 찾아와 백이와 숙제를 탓하며 그대들은 주나라의 녹을 받을 수 없다더니 주나라의 산에서 주나라의 고사리를 캐어 먹는 일은 어찌된 일인가 하며 책망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고사리마저 먹지 않았고 마침내 굶어 죽게 된다. 이후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는 끝까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충절을 지킨 의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중국 문화권의 문화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다. 너희 백이 숙제가 그토록 주나라 무왕의 행위가 미웠으면 주나라 땅을 벗어나 고사리를 캐어먹을 것이지 왜 주나라 영지에 들어가 그 땅의 고사리를 캐어먹고 생을 유지하느냐에 대한 엄한 질책인 것입니다. 또한 백이와 숙제는 주무왕의 직계 손주로서 단군 왕검이 지켜야 할 정치적인 관용심과 주무왕의 아무리 은나라가 천하의 왕부이지만 천하 대세에 어긋나면 대의를 위해 봉기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사상의 충돌이 아름다운 백이숙주의 신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대동지지 읍지류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합니다. 묘전
청성묘를 숙종 10년에 건축하고 신사년에 어필을 현판에 걸었다. 백이는 성이 무기고 명은 윤, 자는 공신, 고죽군으로 장자는 시이고 송은 청해로 봉했다. 숙제는 명이 지이고 자는 공달, 고죽군으로 계자 시제이고 송은 인해우로 봉하였다. 대동지지 읍지루 황해도 해주조에 백유와 숙제의 묘전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곳 해주가 바로 금강산 앞에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우수삭주, 광해, 봉산, 안양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조선의 황제 광해군이 황제가 되기 이전에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곳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광해군이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춘천의 군명 안양은 평안도 안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춘천의 지명을 밝힐 산천을 인용합니다. 수양산에서 어째서 괴롭게 적막함을 굳이 지키던고. 주인이 이 소양강의 노래를 듣고 힘써 소양의 손님을 위로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수양은 신시개천이 일어난 천하의 맞산인 금강산, 묘양산, 백두산이었습니다.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을 내미홀, 지성, 장지, 폭지, 대령, 서해, 안서, 수양, 고죽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고죽이며 수양으로 이곳 해주가 바로 태양주, 박주로 천하의 중심이며 금성천조가 있었던 나라의 근본인 일본이기도 합니다. 주 나라가 고죽국에 있었으며 이곳이 백이숙제, 수양대군 및 성산문의 무대였습니다. 신시개천의 무대 금강산이 천하의 맞산인 수양산으로 이 산은 백두산, 묘양산, 태백산, 금산, 수미산, 아미산, 곤륜산, 금수산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고죽국은 개경 서울과 동경인 경주의 남양을 포함하며 광의적으로는 넓게 펼쳐진 풍패까지도 포함했습니다. 금강산의 북부 동정호 지역이 바로 제후국 오나라가 있었던 오태백 세가의 무대였습니다.